자, 오늘 조금 전에 이 얘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거. 재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향후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함께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올라왔어요? 6월 6일 오전 6시 20분에 올라왔습니다. 따끈따끈하죠?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재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재지정된 건 아니고요. 국가들이 포함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발간이 되는 건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 갖고 이제 반기 보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건데 어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9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추가가 된 거고요.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에 7년 만에 지난 2023년도 11월에 이미 빠진 바가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무부에서 연 2회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외환 시장 개입을 평가하는 겁니다. 연 2회 해요. 연례적으로.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그 다음에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기준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고요.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게 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하면은 이제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두 가지만 해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예. 그럼 환율 대상국과 환율 조작국의 차이점은 뭡니까? 환율 대상국은 경고성 감시 단계고요. 우리는 이게 관찰 대상국이니까 경고성 감시 단계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거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무역 제재, 미국 정부의 조달 제한, 국제 기구 제소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작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단계에서 조작국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대한민국이 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을까요? 미국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작년 2024년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GDP 대비 5.3%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도 14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큰 폭으로 상승했대요. 원화 평가 절차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 대응 위해서 평가 절하인데 저거. 예, 오타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대응 위해서 외환 시장 개입도 관찰이 되는데 2024년 112억 달러 순매도 GDP의 0.6% 수준이다. 그래갖고 무역 흑자, 경상 흑자 두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찰 대상국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포함되니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 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고성 멘트 날린 겁니다. 자, 중국은 들어갔죠. 관찰 대상국이에요. 왜 중국이 조작국으로 안 들어갔느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첫 보고서여가지고 특히나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많았는데 의외로 관찰 대상국 정도로 지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에는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시사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 주요 교역국 중에 도드라진다고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날린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는 날 시진핑이랑 통화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히토류도 얘기 잘 어느 정도 됐고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다 얘기 잘 됐다고 올렸잖아요. 그래놓고선 지금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을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면은 전화한 게 이제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쓴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위안화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발생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 날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근데 오늘은 통화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보고서니까 살짝 넘어가 줄게. 근데 우리 니네들 그냥 조작국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 이겁니다. 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따라서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조심들 해라이 니네들 경고 날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되면은 불이익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1차적 영향은 미국이 감시 분석을 강화한다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한다고 분석을 강화한다고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더 써야 되는 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야, 너 경고야 라고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움직임이 둔화되죠. 운동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받거나 그 농구에서 반칙이 5개면 퇴장이잖아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개 더 하면 큰일 나니까 반칙 못할 것 같고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가고 운동성이 둔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시 분석이 강화된다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빤히 누가 쳐다보는 느낌 들어요. 괜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뒤 쳐다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왜 뒤에서 시험 감독해요? 선생님 앞에서 시험 감독 안 하잖아요. 고수들은 뒤에서 앉아가고 자기 핸드폰 할지언정 뒤에서 있으면은 괜히 컨닝 하려고 그런 놈이 뒤 돌아보면 지금 눈 돌리는 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못 돌리고 컨닝도 못 하고 그게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컨닝하지 말라고 쳐다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조작 문제를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 환율 카드. 그래갖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어떻게 하고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달러를 좀 약세로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업의 그다음에 수출 경기를 좀 살리고 이런 부분에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구두로라도 이런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네 이것도 말 안 들으면 무역 협상에서 위험할 거야. 지금 카드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의 연결선언으로 노는 거예요. 특히 이거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관세부가 권고, 무역 제한 조치,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이런 실질적인 압박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뭡니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이러진 않아요. 보니까 당연하죠.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절상 압력이 들어오고 지금 원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을 제외한 전체적인 국가들 그리고 통상무역을 우리가 하는 국가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은 미국한테는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하거나 무역 흑자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별 차이가 없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은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율 문제는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주고받을 텐데 이 협상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협상 카드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얘네들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화 절상 압박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환율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결국 이제 K수출 기업 증시에는 외환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이러한 한마디로 불확실성 노출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는 싫어하니까 큰 틀로 보자면 지금 이걸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 보이고요. 미국의 시선에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서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러면은 원화 가치의 변동성에 조금 이제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중국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됐고 일본, 중국 다 들어갔고 중국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쉬는 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부분들 혹시나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변화되는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이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